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태어난 지 6개월째인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한 지 올해로 2년 차이고요. 지금 태어난 딸아이와 함께 셋이서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직업이 좀 특이한 사람이라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업무는 여성 위생용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대단한 수입을 벌어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차근히 브랜드 인지도를 넓혀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업 확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는 꿈나무 사업가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다는 욕심에 일 또한 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할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어서 저는 제 사업에 관해 가족들에게 소개를 할 때에도 살짝 조심스러웠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생리대도 그냥 생리대라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살긴 하지만 아직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우리 또래의 사람들은 옆에 남자가 있기라도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언급을 잘 못하는 단어이기도 했죠. 저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행동해 왔었고요. 결혼을 막 하기 직전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어서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라 꽤 애를 먹어야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딸내미가 차린 사업이었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자는 마음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리대를 언급해 주시며 같이 사업 고민도 들어주고 다정다감하게 조언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면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당시 엄청나게 그 사실 자체를 민망해 하셨어요. 며느리 될 애가 사업을 한다는데 기껏 한다는 사업이 남사스러운 생리대 사업이라며 민망스럽단 말을 제 앞에서 직접 하기도 하셨고 어디 나가서 쪽팔려 말도 못하겠다며 제 앞에서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죠. 사업을 하는 저한테 힘이 되어주지는 못하시망정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라는 듯이 저를 업신여기려 하시던 그때의 그 태도들은 아직도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일이었는지라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끝을 내고 유부녀가 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내 제 마음의 짐이 된 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이셨죠. 특히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고 생리대의 필요성을 잘 아는 분이시면서도 쪽팔리단 소리를 아주 입에 달고 사시면서 저의 사업을 까내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턴 남편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제 사업이 창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하더라고요. 연애 때나 결혼 초에는 제가 사업을 하는 여자라면서 든든하고 멋지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서 한두 차례 시어머니로부터 쪽팔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 그리고 제 생일날 시어머니가 통보를 하듯이 생리대의 생자도 입 밖에 꺼내지를 말라면서 혼을 내고 나신 후로는 절대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사업을 지켜 세워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엄마가 너 사업하는 거 진짜 마음에 안 드시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을 맞장구 치거나 저를 비웃는 듯한 모습을 취했어요. 남편이 얼마든 제게 농담을 던져도 좋았고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무시나 비웃음을 재미로 만들어낼 때에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남편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을 심각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남편이 일부러 나서서는 악역을 자처하는 줄로만 알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남편과 살 부대끼고 살면 살수록 느껴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엄마를 따라서 내 직업을 조금 더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상황이 많이 오락가락하는 편이었거든요. 그게 좀 스트레스로 쌓여서 한동안 회사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적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생리대를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저대로 약국 약사분들이랑도 자주 회식을 하거나 미팅을 가지면서 밥 먹는 자리를 가지곤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 약사분들이었고 그중 어쩌다가 여성 약사분의 소개로 남자 약사분과 밥 먹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밖에서 영업도 뛰고 온라인 쇼핑몰 관리도 하면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며 살다가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일이 너무 바쁘고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아이를 당장 가지겠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건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하고 있던
제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요. 그냥 단지 저희는 신혼부부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욕구만 채워가며 각자 바쁜 생활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거래처 미팅을 하고서 늦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밥을 사주신다고 하셔서는 거의 저녁 9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편한테는 밖에서 미팅하고 밥 먹다가 들어간다고 미리 말도 해놨었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마치 저를 어디 못 올 곳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째려보는데 저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순간 집을 나설 뻔했었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이 기껏 일하고서 늦게 집에 들어온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너는 밖에서 유부녀가 뭐라고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딱 한마디 하는데 정말 섭섭하고 밉더라고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면서 남편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고 내가 맨날 이렇게 늦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늦은 것에 왜 이리 성질이냐며 애교를 부리듯 살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냥 자기 기분이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저랑 더 대화를 하길 거부했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어가며 혼자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도 하지 않은 채 혼자 속 편히 잠들더라고요. 저는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아서는 혼자 속이 뒤틀려 잠도 못 들고 있는데 말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다음날 제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 뒤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아이를 어찌하겠냐면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남편도 제 말을 듣고는 자기한테 자식이 생긴다며 나름 감동스러워하는 듯도 했어요. 물론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지만요. 그 후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도 임신 사실을 전했고 저는 저대로 친정에다가 임신 사실을 전하며 주변 가족들에게 너도 나도 임신 축하를 받았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태교와 동시에 일도 열심히 했고요. 임신한 내내 혹여나 제 아이한테 해로울까봐 커피도 줄여가면서 정말 몸 관리도 열심히 했어요. 그 바쁜 와중에 제 몸을 이끌고 약사님들한테 술 대신 밥을 사드리며 영업을 뛰었고 다행히 사업은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며 직원도 2명 더 고용해서는 사업체를 꾸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말 임신하고 일하는 와중에도 가장 먼저 1순위로 생각한 건 바로 제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일을 열심히 하는 바람에 뱃속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싶어서 스트레스 조절을 한다고 임산부요가도 다니고 교양 수업도 듣고 또 음악도 죄다 클래식으로 바꾸고는 커피까지 줄여나가며 저 진짜 엄마가 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내 첫 새끼였으니까 이 정도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출산을 하게 되었고 건강한 딸아이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이는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눈도 똘망똘망하고 머리숱도 많은 것이 벌써부터 헤어 CF는 따놓은 당상인 마냥 복스럽게 생겼어요. 아픈 것도 없이 엄마 품에 와서는 순둥이 마냥 잘 커주었고요. 워낙 성격이 온순해서 울지도 않고 밥투정도 잘 부리지 않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서 아이를 돌봐주러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친정엄마도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릴 때랑 아주 쏙 빼다 닮았다고 말이죠.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머리숱은 한가득인데 우는 사진 한 장 없이 매번 해볼쭉하며 웃고 있는 사진뿐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엄마도 매번 너 같은 순둥이가 따로 없었어. 얼마나 순하던지. 네가 너무 안 울어서 내가 오죽했으면 장애가 있나 싶어서 일부러 우나 안 우나 꼬집어 보기도 했다니까. 머리숱은 또 얼마나 많은지. 네 머리로 손뭉치를 만들곤 했었는데. 라며 옛날 추억에 잠기곤 하셨었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 엄마의 말을 듣고서 내 딸이 나를 쏙 빼닮은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더 자라고 점점 피부색도 뽀해지고 웃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행복해 죽겠는 저와 달리 괴로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참 이상하대요. 엄연히 우리 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딸이 아니냐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어요. 애가 없을 때는 제 사업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듯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더니만 애를 낳고 나서는 제 딸이 남의 딸이 아니냐면서 저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소리까지 한 것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 딸마저도 나중에 들었을 때에 충분히 수치스러울 만한 말을 한 것이었죠. 남편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 재촉하기도 해봤습니다. 딸아이가 아무리 어려도 부모 말은 알아듣고 느낀다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라 타이르기도 했고요. 어쩌다 남편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와서는 너 솔직하게 말해. 얘 내 딸이 아닌데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치는 거지? 밖에서 영업질하는 스킬로 나한테도 내 딸이라고 얘를 영업질하는 거 맞지? 그치? 라고 속상한 말을 할 때에도 저는 그냥 무시를 하면서 참고 넘어갔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 딸인데 이런 수주정은 통하질 않는다면서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타이르곤 했죠. 솔직히 정말 제 눈에는 이딴 술주정이나 해대면서 자기 딸한테 못할 소리를 한 남편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봐도 자신의 딸임이 분명한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딸이 딸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인가 싶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죠. 저는 내 딸과 남편이 부녀지간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웃으면서 넘겼어요. 무시해도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남편의 말 같지 않은 이 투정보다는 제 육아, 아이 육아에 더 집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친정엄마가 육아를 위해서 늘 도와주고 계셨고요. 그러다 최근에 친정엄마가 시어머니를 조심하는 소리를 자꾸만 하셨어요. 무슨 일인고 하니 제가 출근하고 집에 없는 사이 시어머니께서 자주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이 얼굴을 엄청나게 뚫어져라 보다가 가곤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이유도 없이 그냥 얘 얼굴을 아주 빤히 무섭도록 들여다보면서 말이죠. 처음엔 엄마도 이상하다 싶어서 시어머니께 뭐 하는 거냐면서 물어보기도 했고 가끔은 섬뜩하단 이유로 얘를 그렇게 무섭게 째려보면 얘도 다 느껴요 라고 하면서 제지를 했다고도 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를 향해서 왜요? 내가 빤히 쳐다보면 안 될 이유라도 있어요? 내가 이 애를 빤히